오늘은 네덜란드에서 날아온 예쁘고 젊은 두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짧은 여행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속초 설악산 정상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 아주머니께 물을 얻어먹고 산을 내려와서는 밥까지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외국인한테 아주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처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행에서 프리미엄 버스를 비즈니스 클래스 같다고 말했고, 이태원 할로윈 거리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설악산 단풍 앞에서는 유럽 어디서도 이런 낙엽 색깔은 없다며 감탄을 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한국 여행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버스 터미널을 완전히 잘못 찾아온 것인데요. 불이 나게 뛰어가다 짐까지 떨어뜨리고 그걸 다시 주우러 달려가는 소동 끝에 겨우겨우 버스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올라탄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이 탄 버스는 바로 한국의 프리미엄 고속버스였습니다.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힐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앞좌석에는 터치스크린 태블릿이 달려있어 멀티미디어 감상, 드라이빙 정보 확인, 스마트폰 미러링까지 가능한 넓고 쾌적한 구조였는데요. USB 충전 포트까지 기본으로 갖춰진 이 버스는 어느 나라 비즈니스석 비행기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Lagen is net een soort business class. Ik wil helemaal zo. Wow. Oh ja, ja, lekker slapen. Nu weer terug. En het heeft zelfs een scherm. 보통 해외에서 장거리 버스를 타면 딱딱한 좌석에 몸을 구겨 넣는 게 일상인데 한국은 일반 고속버스 노선에서 약간의 추가 요금을 더 내면 이렇게 편한 경험을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젊은이들답게 주말에 이태원 할로윈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침 할로윈 시즌이었던 이태원 거리는 정성껏 코스튬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부터 공포 콘셉트까지 수준급 코스튬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두 사람도 현지인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큰 개까지도 너무 인상 깊었죠. 유럽에서도 할로윈을 즐기긴 하지만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는 풍경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할로윈의 흥분이 가시기도 전 호떡을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뜨겁고 달콤한 호떡 한 입에 두 사람은 그만 눈을 감고 맙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냐며 점수를 매기는데 무려 7.5점이라고 하는데요. 호떡은 이미 해외에서도 꽤 유명한 한국 길거리 음식이지만 직접 손에 들고 뜨끈하게 먹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길거리 음식을 이 가격에 먹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호떡의 여운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드디어 속초에 도착합니다. 속초의 호텔은 마리나 항구 근처였고 높은 전망대에서는 주변을 한눈에 볼 수도 있었는데요. 밖으로 나온 순간 또 한 번 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잔잔한 항구에 요트가 떠 있고 그 뒤로 속초 시내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펼쳐진 것인데요. 한쪽을 바라보면 산과 바다, 다른 쪽을 보면 현대적인 도시. 이런 조합이 한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유럽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찾은 속초 해변에서는 커다란 보름달과 함께 갈매기 떼가 수면 위를 맴도는 풍경까지 펼쳐졌는데요. 거기에 멀리서 오색빛을 밝힌 대관람차까지 보이는 그 광경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기대하던 설악산 등산에 나섭니다. 목적지는 울산바이 코스. 그런데 속초 시내버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중간에 그냥 내렸다고 하는데요. 버스가 출발했는데 걸어서는 버스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웃음을 터뜨리는 두 사람. 그래도 덕분에 단풍이 물든 가을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속초의 가을 빛깔을 온몸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보다도 단풍이 훨씬 예쁘다며 카메라를 연신 들이대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국의 가을이 외국인의 눈에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De herfstkleuren zijn wel echt zo mooi hier. Kijk, alles is een beetje rodig. Veel mooier dan in Seoul. Ja. Ja, we hebben echt goed getimed dat ze er nog zijn. 서울에서 속초까지 같은 한국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가을 풍경이 펼쳐진다는 걸 이 두 외국인은 직접 두 발로 걸으며 발견해냈습니다. 본격적인 울산바위 등반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또 달라지는데요. 탁 트인 설악의 안반 능선 위로 파란 하늘이 높게 펼쳐지고 거대한 바위 절벽을 따라 놓인 계단을 오르는 내내 뒤를 돌아보면 속초 시내와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립공원 등산로는 단순히 산을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비된 계단, 촘촘히 설치된 안전난간, 곳곳에 놓인 방향 표지판까지. 처음 온 외국인이 혼자서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점이 유럽 산행 문화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유럽에서는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표지판을 찾기 어렵거나 길이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한국의 국립공원은 등산로 입구부터 정상까지 안전시설과 표지 체계가 촘촘하게 갖춰져 있어 초보 등산객도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울산바위 정상에 도달한 두 사람. 우리 해냈어요. 세상에를 외치며 서로를 꼭 부둥켜 안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설악산 전경과 동해 바다, 그리고 저 아래 속초 시내의 풍경은 힘겹게 올라온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팔랐는데요. 위에서 찍으니 더 경사가 아찔해 보입니다. 난간을 꽉 붙잡고 한 발씩 내딛는 두 사람의 모습에 카메라 밖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에서 진짜 특별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등반 도중에 마주친 64세의 한국인 여성 에스더 씨 이야기인데요. 체력이 한계에 다다라 포기할까 고민하던 에스더 씨는 이 두 외국인과 함께 설악산을 포기하지 않고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 말이 완전히 100%다 통하지는 않아도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됐고 에스더 씨는 물이 다 떨어진 두 사람에게 자신의 물을 나눠주기까지 했는데요. 마침내 함께 정상에 오른 순간 어디선가 다른 한국 등산객이 젤리 간식을 그들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하산 후에는 에스더 씨가 직접 두 사람을 한국 식당으로 이끌어 음식을 잔뜩 시켜주고 계산까지 모두 해결한 채 그들을 택시에 태워 보내셨다고 합니다. Toen zei ze van, willen jullie ergens wat gaan eten? Ze heette Esther trouwens. Dus wij zo, ja, leuk, leuk, leuk. Dus we zijn bij ons hotel in de buurt gaan eten. En ze heeft alles betaald. Echt super schattig. En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두 명과 산길을 함께 걷고 물을 나눠주고 음식까지 사주는 것.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한국 등산 문화가 가진 공동체 정신의 발현입니다. 한국의 등산로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문화가 오랜 시간 뿌리내려 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등산 중에 낯선 이와 길을 나누고 식사까지 함께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태원 할로윈 거리의 열기도 설악산 단풍의 아름다움도 분명 기억에 남겠지만 이 두 네덜란드 여성이 가장 오래 떠올릴 장면은 아마 64세 에스더 씨의 미소와 친절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한국의 하루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이란 나라가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